상품을 이행을 하지를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현재는 토탈 이벤트라고 얘기는 했는데 장례 서비스만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심지어 연락도 안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약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뭐 대표 회사 뭐 관계자하고 연락이 돼야 뭐 돈을 돌려받든지 해야 되는데. 네, 해당 업체 주소지에서도 상조업체 사무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형 도금 공장이에요. 아무 시설도 안 하고 전화만 하나 놓고 다음부터는 안 와요. 네, 이 상조업체 가입자는 16,000명, 가입 금액은 100억 원이 넘는데요. 이 업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1,000명이 넘었고 날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문이 커지자 최근 피해자들의 인터넷 카페에는 업체 대표를 자처하는 사람이 글을 올렸습니다. 돈을 돌려줄 수 없어서 죄송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재진과 업체 대표와의 통화에서도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는데요. 네, 저희 대표님하고 연락을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현재 대표님 맞으시죠? 네, 결국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렇듯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는 지난해만 약 1,400건에 달합니다. 대부분 사업자의 도산으로 약속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 해지조차 안 된다는 내용인데요. 2005년도부터 이제 급격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2008년도에는 2007년도 대비해서 한 60% 정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아예 가입자들이 낸 돈을 먼저 써버린 뒤 폐업 신고를 하고 도주하는 사례까지 빈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한 2~3개씩 상조회사가 막 생기고 있더라고요. 영세업체들 때문에 전체 상조 시장이 약간 좀 소비자는 더 많이 오해를 받고 좀 있는 면이 좀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뒤늦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확보를 강제하는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선납금을 보전할 의무가 없어서 충분한 대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현재 상조업은 등록제인데요. 자본금 5천만 원만 있으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보니 3년 전 200여 곳이던 업체 수가 지금은 400여 곳, 회원 수도 300여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격 기준을 강화해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지급 보증을 강화하는 등의 피해 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네, 변호사들이 이른바 문제 있는 판사들을 꼽았습니다. 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국의 판사 450여 명을 직접 평가한 뒤에 그 성적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준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변호사들이 꼽은 이른바 문제법관의 유형은 어떨까? 변호사가 조정을 거부하자 연수원 몇 기냐, 어디서 배웠냐며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는가 하면 증인 신문이 길어지자 무조건 10분 이내로 끝내라고 고압적으로 지시하는 판사. 또 법관으로선 가장 삼가야 할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한 판사도 있었다는 겁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같은 23가지 유형의 사례를 제시하고 평가 대상 456명 가운데 최하위와 최상위 10명씩을 줄여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평가는 자질과 품위, 공정성, 그리고 사건 처리 등 세 부분의 17가지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직 판사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직접 평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호사회는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과 타이완처럼 평가제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평가를 연중 실시해서 연말에 결과를 내서 대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인사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의 한 축인 동시에 이해 당사자인 변호사가 법관을 평가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정한 재판을 위해 어제 제출된 평가 결과를 다음 달 인사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네, 좀 아껴보자고 요즘 새 책보다 헌책 찾으시는 분들 많죠. 요즘은 인터넷 서점에서도 헌책을 팔더라고요. 네, 저희 주변에도 이거 잘 활용하는 분이 계시죠. 네. 자, 이 헌책방 매력하면 아무래도 직접 가서 이렇게 누렇게 빛 바랜 책장을 직접 넘겨보고 이렇게 고르는 맛이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든든하고요. 네. 그렇죠? 태유경 아나운서. 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하고 싶어도 요즘에 헌책방 찾기가 그리 쉽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 또 하나의 매력 중에 하나가 그 헌책방 보면 이렇게 책장 넘겨보면 가끔 이렇게 책갈피에 연애 편지 끼어 있는 거 그거 보는 재미도 있거든요. 메모도 있고요. 그렇죠. 또 책 속 주인이 일기처럼 써놓은 글 보면서 세월을 거슬러서 추억에 빠져볼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근데 사라진 줄 알았던 헌책방이 언제부턴가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추억의 음악이 흐르는 LP 음반이 가득한 헌책방에서는